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걸려 있는 사건이 너무 많잖아요. 몇 개예요, 도대체?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재판 나가기로 돼 있는 거. 예. 그게 이제 선거법 위반입니다. 어저께 이제 김문기 씨 유족들을 가족으로 신청했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이고 선거법 위반. 이번 선거에서 김문기 모른다고 했던 거. 네. 그거 말고도 자 변호사비 대납, 자기 경기도지사 시절 변호사비 대납 의혹, 그다음에 성남 FC 불법 후원금, 그리고 백현동 특혜개발, 대장동 특혜개발, 법인카드 유용. 그러니까 선거법 포함하면 6개입니다. 6개 혐의가 최소 지금 6개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 6개나 되는 거니까 정말 이재명 사건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지금 쏟아질 겁니다. 맞습니다. 네. 드디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피의자로 첫 포토라인에 서게 될 예정입니다. 검찰에 오늘, 나가는군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검찰에서 자 이재명 대표님 저 성남FC 제3자 뇌물 혐의로 피의자가 되셨습니다. 나와서 조사 받으시지요 라고 소환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정확하게 소환장을 발부를 한 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에 나가야 되는 게 그렇습니다. 드디어 시작이군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속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속보가 지금 아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자 뇌물 의혹, 성남 FC 관련인데요. 사실은 성남 FC에 그러니까 성남시 축구단이 있습니다. 구단주는 시장입니다. 당연직으로.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시절에 2014년부터 2018년 사이 요 4년간 그 관내에 있는 기업들로부터 후원을 받고 대신에 후원을 받는 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받아도 되죠. 문제는 뭐냐면 후원은 아무 조건 없이 해줬을 때 돈을 줬을 때가 후원인 거고 이 후원을 대가로 뭐 용도 변경을 해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시 규칙 같은 거를 바꿔준다거나 법령을 바꿔준다거나 하면은 이게 뇌물이 되는 거거든요. 네. 어렵지만 3자 뇌물, 3자 뇌물이라고 했던 겁니다. 네.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혐의는 두산건설이 42억 원, 네이버 40억 원, 농협이 36억 원, 분당 차병원이 33억 원 등 관내 6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과 광고비 명목으로 160억 원을 받았다 이런 혐의인데요. 네. 그 이미 정진상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공범입니다. 정진상 실장이. 그래서 정진상 공소장에 보면은 성남 FC의 공소장에 보면은 이재명과 정진상이 공모하였다라고 아예 적시를 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들 기업으로부터 그 후원금을 받기 전에는 성남 FC라는 그 축구단이 연간 몇억 원 정도의 광고금, 후원금밖에 없었답니다. 그런데 이재명 시장의 두 번째 재임 기간인 2015년부터 2016년 사이에 수십억, 수백억, 그러니까 수십억 이상의 후원금도 뭉칫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기간에 이 적은 후원금으로 예를 들어서 성남 FC 그 감독과 함께 정진상 실장이 뭐 해외 출장도 다니고 이랬던 것들이 다 이번에 증거로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기업을 어떻게 봐줬냐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그 문제성 있는 돈으로 보고 있는 게 일단은 두산그룹인데요. 두산그룹이 저 정자동의 병원 부지 9,936제곱미터 그러니까 이게 한 3,000평 정도 되는 상업용지를 갖고 병원 용지를 갖고 있었는데 요걸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해줬다. 사실 용도 변경 이게 아주 전형적으로 티켓 시비가 많이 이게 걸리는 내용 사업 내용인데 요 부분을 조금 대가성이 있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이제 경찰에서는 네이버나 차병원이 후원한 거에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검찰에서는 아니야 이상해 다시 하자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마도 핵심은 이게 대가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입증할 문제인 것 같은데 경찰은 아무래도 봐주기 축소 수사를 했던 의혹이 짙습니다. 여러 기업들의 이름이 나왔지만 두산만 집어넣어서 하나 정도로 넘기고 나머지 기업들은 대가성은 입증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를 댔었는데 검찰은 좀 다르게 보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이 이제 소환 이제 통보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언제 포토라인에 서느냐 이것도 많은 시청자님들의 관심사항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기사에는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되게 이렇게 소환을 통보를 하게 되면서 날짜를 조율하게 돼 있는데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통상적으로는 몇 개의 날짜를 주는 겁니다. 아 이재명 대표님, 자 저희가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이번 주 토요일 날 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날 저 지방에 당 행사가 있어가지고요. 예. 지방에서 이제 지방 속으로 청중 속으로 행사가 있어서 제가 빠지면은 그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은 어떻습니까? 월요일은 또 저기 전국 또 당원들 뭐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제가 지방을 가야 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이게 한정없이 늦출 수는 없으니까 저희가 날짜를 다시 한 2개 정도 드릴 테니까 그걸 맞춰갖고 그중에 가능한 날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날도 제가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야, 이씨 계속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게 이제 날짜를 조율해 줍니다. 야, 무슨 날짜? 몇 월 며칠? 뭐 25일? 크리스마스 날 바로 나와.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지는 않고 되게 네. 날짜를 조율을 하는데 되게 이제 그 기간들이 일주일 내에 뭐 혹은 3, 4일 내에 이렇게 가게 돼 있고 검찰에서 제시하는 날짜는 대략 뭐 한 2개나 3개 정도 이렇게 네. 제시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의문이 풀렸습니다. 엊그제부터 이제 저는 주로 이제 이 또 더불어민주당이나 개딸들 트위터를 많이 보거든요. 예, 예. 유독 거기에서 최근에 이재명 대표의 지방 행사를 알리는 그 공보물을 포스팅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우리도 하나 준비가 되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부터는 마치 이 소환이 있다는 걸 예견이라도 한 듯이 아하. 저게 이제 국민 속으로 경청 투어 해가지고 네. 막 저걸 돌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면은 하루짜리가 없어요. 예. 1박 2일로 갔다 와요. 어하, 그러네요. 저래가지고는 네. 검찰은 수사를 받고 싶어도 너무 바쁜 행사들이 많아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하. 참, 대단히- 논리 탄탄하네. 논리 탄탄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렇게 간다고 하는 게 네. 되게 이제 봄에 많이 가고 이러는데 크리스마스 그러네요. 연말에 이렇게 가는 경우는 전 사실 잘 못 봤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저렇게 굳이 네. 또 하는 게 왜냐하면 겨울에는 인파가 모이기가 힘듭니다. 예. 혹시 소환될 거를 대충 아니 소환 날짜는 사실은 예상할 수 있었죠. 왜냐하면 검찰에 맞아요. 정진상도 들어가 있죠. 네. 김용도 들어가 있죠. 맞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실제로 검사들이 경찰들이 수사 자료 유출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습니까? 사실 그렇죠. 지금 검찰에도 굉장히 많은 라인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친민주당 라인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은 그렇죠. 계속 거의 뭐 사실 이재명 대표 정도 되면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내가 며칠쯤 불려가겠구나 예상할 수 있는 그런 게 권력이잖아요. 그럴 것으로 추정되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네. 저는 이런 그림을 예측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몰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공개적으로. 예, 오히려 저는 평일에 공개적으로 카메라를 다 모아놓은 상태에서 들어가면서 네. 성명서 하나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이미 정성호 의원이 지난달부터 이재명이 소환되면 대국민 메시지를 낼 것이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재명 대표는 세상은 나에게만 가혹해요. 저에게만 삭풍이 봅니다. 무섭다. 이 라고. 모든 게 네, 복선 같네요. 저희가 어제 얘기한 그거네요. 예. 복선이고 저렇게 행사들 만들고. 맞습니다. 이거 이제 방금 예언하셨잖아요. 네. 성명서 낼 거다. 네. 제가 하나 더 붙일게요. 그날이 개딸들 전국 모임 날이다. 당연합니다. 저는 전국 개딸들 다 모입니다. 당연하죠. 전국 개딸들이 정말로 그 검찰청을 네. 둘러싸고 엄동설안에 뭐 어떤 상징, 그게 꽃이 될지 무슨 네. 뭐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들고 물티슈가 될지 강아지 데리고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다 도열해 있고 네. 이재명 당대표는 자박자박 차에서 내려서 걸어와서 정말 이 검찰의 가혹한 수사, 검찰 대통령, 검찰 공화국이 얼마나 나를 탄압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것이다. 라는 논리를 만들어서 저는 뭐 크게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먹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점쟁이야.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냈네요. 벌써 냈군요. 네, 소환 통보
무혐의 결정된 성남 FC 광고로 나를 소환하는 거 이거는 야당 파괴다. 또 이제 언어 전략 구사하네요. 언어 전략. FC 광고. 무혐의라고 해버리네요. 네. 자, FC 광고 아닙니다. FC 네. 후원금, 성남 FC 후원금이고 삼자뇌물 혐의예요. 네. 이게 언어 전략입니다. 네. 언어 전략은 상당히 고급스럽네. 말장난인 거죠. 솔직히 말하면. 네, 이제 약간 좀 언어 전략이라고 좀. 바로 나와버리네요. 네. 아무래도 돗자리 깔고 할까요? 다음. 그러니까 다음 주 당당하게 임하겠다.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하게 임할 것. 재밌네요. 네? 그 이재명 대표가 그 지금 안동을 방문 중인데. 네. 아까 제 포스터 보여드렸죠. 네네네. 현장 연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저를 소환하겠다고 어제 연락이 왔습니다. 지금 야당 파괴하고 정적 제거하는 데 힘을 쓸 때입니까? 대장동 갖고 탈탈 털더니 이제는 무혐의 결정났던 FC 사건으로 저를 소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재명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10수년 동안 탈탈 털려왔습니다. 없는 먼지 만들어내려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만들지 못한 모양입니다. 해볼 테면 해봐라. 문제가 있었으면 이미 죽어 없어졌을 목숨이다. 야. 당당하게 임하겠습니다. 대장동 특검하자고 대선 때부터 제가 요구했습니다. 이상한 핑계 대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작하려고 특검을 거부한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국민의힘 역사를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국민의힘을 믿는다고? 네. 이건 신호인가? 그러게 이재명 죽인다고 해서 무능함과 불공정함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이 민주주의 흐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민주주의 네. 파괴한다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대변인으로 가셔야 되나? 민주당 이재명 의원실을 내서 연락 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좀 써놓게. 야, 근데 참 이거를 네. 이것도 고도의 전략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저희가 네. 피하기 위해서 네. 어떤 소환이나 이런 걸 피하기 위한 변명거리를 통해서 국민 속으로 뭐 국민 경청 행사한다라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이 소환이 올 건 알았고 그러면 이거를 저 군중들 속에서 이 메시지를 발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군중들 여러 사람이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런 메시지를 하게 되면은 또 그 어떤 국민의 편, 국민의 힘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야,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국민의 힘을 믿는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이렇게 믿나? 국민의 힘을 믿는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네. 국민의힘이 이제 화답을 해야 될 것 재밌네요. 같습니다. 네. 재밌습니다. 역시 반응이 바로 나오는군요. 네, 반응이 아주 재밌습니다. 이미 나는 수십 년 동안 탈탈 털어봤다. 예. 없는 먼지를 만들어내려 10수년 노력했지만 아직도 못 만든 것 같다. 특검 드립이 재밌네요. 특검. 내가 대선 때 특검 하자고 했잖아. 윤석열이 지금 대장동의 몸통인데 그걸 지금 감추기 위해서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지금 거잖아요. 마치 다 끝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네. 사실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예. 선거법 위반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3월 달에 재판 나가셔야 되고요. 네. 그거는 그리고 수원지검에서 지금 변호사비 대납 수사 아직 하고 있고 그건 쌍방울 김성태 들어와야 되고요. 네. 또 서울중앙지검에서 대장동 특혜, 백현동 특혜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남부경찰서에서는 아직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끝났다는 건지 저는 그러게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민주당 대표가 되면 끝날 줄 아셨나 보죠. 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표고 수사는 수사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제 민주당 대표인데 국민의힘을 믿는다. 국민의힘을 믿는 민주당 대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네. 약간 멘붕 왔나 보다. 그러니까 약간 말이 혼나온 거 아니에요? 사실. 그 SNS처럼. 네. 저는 살짝 말이 좀 혼나오니까 국민의힘을 믿습니다. 국민의힘 당이 아니고
그 역사적인 우리 국민의 힘을 믿는다는 거다. 뭐 이렇게 저는 바로 수습하는 거 아닌가. 그랬을 수 있겠네요. 즉흥 연설을 하다가. 저는 약간 그랬을 가능성이 조금. 예, 예. 그러니까 큰 뭐 핵심적인 라인은 만들어놨지만 네. 조금 말이 좀 꼬였는데 그거를 또 머리 좋으니까 바로 정리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생각이 드네요. 재밌네요. 해볼 테면 해봐라. 당당히 임하겠다. 좋습니다. 예. 잠시 죽일 수는 있어도 결코 민주주의 흐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저기 지난주 지지난주 이제 저희 조선일보 앱을 깔아주셔가지고 저희 이제 앱이 많이 확대가 됐습니다. 얼마 전 닷컴에도 보셨지만 조선일보 앱으로 이제 신문 보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늘어나서 감사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저희 종이신문도 이제 저희가 이제 구독자들을 좋은 콘텐츠들로 매일 200명 넘는 기자들이 매일매일 만들어서 다음날 아침에 배달드리는 신문을 또 들어오셔가지고 또 구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선물 저기 있는데 갖고 와야 되는데. 선물 큰 달력. 가지고 제가 저희가 잠깐 이제 달력 선물도 드리고 하고 있으니까요. 네. 지난번 앱처럼 저희가 링크를 전화하셔가지고 저 전화번호 저희 조선일보 전화하셔서 잠깐만 전화번호 1577-8585. 예, 1577-8585 1577-8585로 전화를 하셔서 이슈포청천 유튜브 보고 전화한다. 구독을 신청한다. 이렇게 해주시면 저희들이 또 우리 구독자님들의 파워도 느낄 수 있고 지금 박은조 에디터가 이 달력을 갖고 오셨습니다. 신년 달력 이거 잠깐 제가 들겠습니다. 이렇게 근하 신년 상당히 이제 전통적인 형태 디자인으로 된 조선일보 달력입니다. 이 조선일보 달력을 이번 유튜브 1577-8585 전화하셔서 유튜브 보고 구독 신청한다 라고 하면서 제 이름 또는 박은조 에디터 이름 이렇게 한번 언급해 주시면 그 추천자로서 언급해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달력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동훈 씨 이름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제 생각에는 저는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은 거의 다 저희 신문 보고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